누군가 봤을 때 치우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치우쳤다는 얘기는 정확히 내가 갖고 있는 43채의 빌라에 전세는 하나도 없고 월세를 다 받고 거기다 대출도 다 받고 있다는 점이 이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랑 조금 흔치 않은 케이스가 맞죠. 아닐까라고 생각이 독보적이시죠? 드는데, 독보적일 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어떤 부분을 제가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의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왜 운동을 하고 뭐 요거는 지향하고 요거는 내가 꼭 놓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나는 투자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지킨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부동산은 내가 갖고 있을 때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구매해야겠다. 이게 약간 그 느낌이에요. 내가 해보진 않은 업이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회원 한 명 모집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회원도 뭐 한 달, 두 달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이 집을 수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에너지는 좀 쓰긴 했지만 세입자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 청주 오래된 빌라에서 경험했겠지만 이제는 약간은 편안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러면 이 매력이 더 심취해져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랑 두 개랑 완전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빌라와 사랑에 빠지는 이런 거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런 과정 속에 있고 오면서도 오늘 실감이 안 나는 느낌도 있어요. 사실 두 번째 물건이 임대차 계약이 되면 또 제가 파일 정리해서 집에다 둘 텐데, 통장에 첫 번째 물건 돈이 들어오는데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제가 목표하는 첫 목표는 이제 순수익 100만 원이잖아요. 달성했을 때 머지 않은 거니까 가깝다 생각을 하고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고, 회수된 자본으로 또 자산을 만드는 선순환을 계속 걸어가고 싶어요. 작가님처럼. 아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잘 해내실 저는 큰 거예요. 욕심 내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성이 맞는 쪽으로 가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다가 뭐 시대 차익 편이 전 나쁜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절대 비율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월세 쪽에 너무 치우쳐 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비율이 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봤을 때 치우친 사람일 수도 있다. 그 치우쳤다는 얘기는 정확히 내가 갖고 있는 43채의 빌라에 전세는 하나도 없고 월세를 다 받고 거기다 대출도 다 받고 있다는 점이 이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랑 조금 흔치 않은 케이스가 맞죠. 아닐까라고 생각이 독보적이시죠? 드는데, 독보적일 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제가 다 모든 사람들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말은 어떤 부분을 제가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냐면, 선생님들 운동을 함에 있어서 내공이 깊으신 분이니까 운동을 할 때의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내가 왜 운동을 하고 뭐 팔을 하든 다리를 하든 할 때 요거는 지향하고 요거는 내가 꼭 놓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나는 투자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지킨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부동산은 내가 갖고 있을 때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구매해야겠다, 쉽게 말하면 월세만 투자해야겠다의 원칙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힘을 쓰고 있을 계획입니다. 오늘까지는,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채널 이름이 마음관리라는 단어 안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투자관을 갔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당연 있어야만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선생님도 헬스 트레이닝 사업 안에서는, 그리고 본인의 몸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내공이 굉장히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업을 할 때 고독하다라는 단어를 아까 사용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투자도 결국에 하다 보면은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야 그런 운동 방법으로 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먹는 거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안 좋아, 역효과야, 이런 얘기도 선생님한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네. 어쩌면. 근데 투자할 때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또 어쩌면 정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석이 아닌 이단화 같은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훈수를 너무 많이 그쵸. 듣고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기보다, 신경도 안 쓰여는 당연히 저는 아닌데 그 사람들의 말보다는 이왕이면 나의 경험을 조금 더 믿으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엔 이왕이면 좀 해본 사람 말을, 또 월세 쪽으로 해본 사람 말을, 나보다 월세가 조금 더 받고 있는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게 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냐고 생각하냐면 점점 나도 집이 10채, 20채, 40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랑 비교할 사람들이 옛날보다 반지 한두 개 있을 땐 비교할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았을 수 있는데 지금은 43채니까 비교할 사람들이 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굳이 설득할 이유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고 공감대를 나누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뭐 억지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게 교육생분들은 내 의견에 동의한 사람이 이 큰 돈 내고 온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수업 들을 때. 그럼요. 그러니까 교육생분들하고 얘기할 때가 난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미 공통 분모로 시작을 그쵸. 하는 거기 때문에 작가님이 불렀다기보다 그들이 희망해서 어떤 분인지 알고 이미 이끌려서 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설득 같은 건 당연히 필요 없는 거고 맞아요. 에너지를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사실. 맞아요. 네. 그래서 수업할 때 어느 정도 저에 대한 스터디가 되신 분들이 많이 오다 그럼요. 보니까 수업할 때 말할 때 되게 편한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수업 안에서의 저의 시너지가 아닐까. 예술이란 무엇인가 해서 막 꾸준하게 오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아티스트들 대단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꾸준히 오래 하면서 관객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즐기면서 경제생활도 하면서. 근데 작가님도 이 방향성에 맞는 팬들은 이미 이들과 소통. 취향 특이한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공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정말 직접 제가 체험하고 듣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뭐 직접 가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직접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 가서 보면은 현장 분위기라든지. 선생님이 지불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얻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네. 가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과거,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낙찰받은 비수도권 물건과 수도권 물건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이 과거에 경험했던 노하우와 삶에 대한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거 궁금한 거. 그래요. 방차가 이제 2개 끝나잖아요. 그때 교육 들을 때 그 이후에 넓혀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일단 방창카드 남은 2개를 쓰고 싶다는 건 거죠? 제가 3번째 물건을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해야 되는. 그건 낙찰 받고 사업자를 내면 되니까 미리 낼 필요는 없긴 해요. 3번째 받고 나서. 네, 근데 계산은 사업자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 대출로 방창카드를 쓰고 싶으면 수도권 외에는 돼요. 근데 수도권은 안 돼요. 규제 지역이니까. 그렇죠. 개인 대출 방창카드가 좀 아깝다라고 하면 1번 물건처럼 청구를 해도 되고요. 저는 이미 다 쓴 거 아닌가요? 방창카드가 2개, 4개예요. 그래서 하나가 MCI 그리고 MCG 이렇게 있는데 MCI를 쓴 거죠. 제가 그거 확인을 해봤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 혹시라도 MCI를 2개를 먼저 썼으면 MCG를 예전에도 원래 못 썼어요. 왜냐면 은행이 혹시 어디서 대출 받은 둘 다 농협으로 했어요. 농협 1이에요, 2예요? 농협에 무슨 농협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농협 은행으로 끝나요?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혹시 농협은행이 돼 있으면 1금융인 건데 보통 MCG를 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금융일 것 같긴 하거든요. MCI를 썼을 가능성이 크니까. 근데 혹시라도 MCG를 먼저 썼으면 가능성이 있긴 해요. MCI 쓰는 게 지방에서. 근데 MCI를 썼으면 MCG를 쓰기 어려워요. 1금융권에서. 확인을 해보고 또 연락은 해줘요. 근데 아마 사업자 대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내가 지금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되냐 그거였던 그쵸, 거잖아. 그쵸.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계산만 정확히 해요. 계산한 건 나한테 한번 체크 받으면 될 거고. 그래서 낙찰 받고 대출 자서하러 가잖아. 그 사이에 내는 거예요.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 답변이 됐을까?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봐요. 집이 나가야지 또 3번째, 4번째 이어서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